한국인들이 수리할 수 있을 리가 없지. 미 해군 고위 간부들은 완고하게 이 말을 되풀이하고 있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그런 일을 해낼 수 있을 리가 없다. 그 말에는 세계 최강이라는 자부심과 차마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불안감이 뒤섞여 있었다. 당장 수리가 필요한 최첨단 전투함, 붕괴 직전의 정비 스케줄, 그리고 총체적 기능 부전에 빠진 미국의 조선소 현장. 펜타곤은 결국 결단을 내려야만 했다. 한때 원조를 받던 가난한 나라에 이제는 제국의 명운이 걸린 군함을 맡겨야 한다는 전례 없는 판단. 그 이면에는 수많은 갈등과 누구도 예상치 못한 전개가 기다리고 있었다. 과연 모두의 예상을 배신한 것은 누구였을까?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떠맡긴 결과 그들이 목격한 것은 대체 무엇이었을까?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진실을 파헤쳐본다. 워싱턴 DC의 의봄은 아직 차가운 기운이 남아있었지만 가로수가 새싹을 틔우기 시작하는 온화한 계절이었다. 하지만 그날 펜타곤의 한 회의실에서 열린 청문회의 공기는 봄의 화창함과는 정반대로 얼음장처럼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해군 정비 계획 부장 마이클 리 허드슨은 극도의 긴장감을 감추려는 듯 의자 깊숙이 몸을 묻었다. 그의 눈앞에 놓인 모니터에는 정부 감사관이 제출한 한 장의 보고서가 띄워져 있었다. 그 안에는 미 해군의 전투함 수리가 평균 일 45일이나 지연되고 있다는 그야말로 충격적인 사실이 명시되어 있었다. 한 의원이 싸늘한 목소리로 질문을 던졌다. 허드슨 부장, 이 끔찍한 지연 사태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까? 마이클은 목이 바싹 타들어가는 것을 느끼면서도 최대한 침착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우리는 우리 군함을 우리 손으로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 해군에게는 그것을 실현할 책임과 능력이 있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 있었다. 그는 수십 년간 미국의 군함을 지켜온 베테랑 기술 장교였다. 그의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모두 해군 정비사였다. 마이클에게 미국의 군함은 미국인의 손으로 지킨다는 신념은 단순한 직무를 넘어선 인생의 가치관 그 자체였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하고 처참했다. 해안가의 조선 시설들은 급격히 노후화되고 있었고 제2차 세계대전 때부터 사용해 온 낡은 설비들도 수두룩했다. 최신의 함정을 다룰 수 있는 인프라는 극히 제한적이었다. 설상가상으로 경험 많은 숙련공들은 줄줄이 은퇴했고 젊은 기술자들은 더 나은 대우를 약속하는 민간 기업으로 빠져나가면서 현장의 전력은 나날이 약화되고 있었다. 최근에는 고장난 함정의 수리를 시작하는 데만 한 달 이상 기다리는 것이 당연시되고 있다. 보고서에 적힌 한 문장이 마이클의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맴돌았다. 현장에서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예비 부품이 없습니다와 같은 절규 섞인 보고가 일상적으로 올라왔고 예산 증액조차 기대할 수 없는 절망적인 폐쇄감이 펜타곤 전체를 감싸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클은 단호하게 국외의 기술에 의존하는 선택지만은 거부해왔다. 아무리 설비가 낡고 아무리 작업 인원이 줄어들더라도 해군의 배는 해군이 고친다는 위대한 전통을 자신에 대해서 포기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 강철 같던 신념은 바로 이날을 기점으로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다. 의회의 추궁은 날카롭게 이어졌고 언론도 이 문제를 물고 늘어지기 시작했다. SNS에서는 세계 최강의 해군이 수리 하나 제대로 못하는가라는 조롱 섞인 포스팅이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현장에서는 더는 한계입니다라는 비명이 연이어 터져나왔다. 함대는 수리를 기다리는 동안 작전에서 배제되었고 이는 국가 안보 계획에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회의실을 나온 마이클은 복도를 걸으며 혼자 중얼거렸다. 어쩌면 이대로 가다간 미 해군 전체가 멈춰버릴지도 몰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미국 이외의 나라, 특히 한때 자신들의 원조로 연명하던 그 나라에 군함의 심장을 맡긴다는 선택지를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었다. 며칠 후 펜타곤의 다른 회의실에서는 긴급 대책 회의가 열리고 있었다. 의제는 물론 함정 수리의 심각한 지연 문제였다. 마이클을 포함한 해군 수뇌부들이 모두 모여 다음 수를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산더미 같은 자료와 데이터가 쌓여 있었다. 조선소 가동률은 한계에 도달, 보급 체계는 마비 상태, 부품 조달은 기약 없음. 그 누구도 뾰족한 타겟책을 내놓지 못하고 무거운 침묵만이 회의실을 짓눌렀다. 그 침묵을 깬 것은 아직 젊은 해군 참모 중 한 명이었다.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한국의 조선소의 수리의 일부를 위탁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그 한마디에 회의실의 공기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몇 초간의 정적이 흐른 후 가장 먼저 목소리를 높인 것은 마이클이었다. 한국인들이 수리할 수 있을 리가 없지. 조용했던 실내에 그의 단호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6.25 전쟁 때 우리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존재하지도 않았을 나라다. 게다가 한국의 도크는 너무 작아 미국의 항공모함이나 강습 상륙함을 다룰 수 있을 거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다. 무엇보다 그들을 어떻게 믿나? 마이클의 말에는 과거 전쟁의 기억과 자국 기술에 대한 맹목적인 자부심이 뒤섞여 있었다. 아무리 현장이 무너지고 있어도 원조를 받던 나라에 군함을 맡긴다는 선택은 그에게는 굴욕 그 자체였던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그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었다. 물론 한국의 상선 기술이 나쁘지 않다는 건 알지만 군함, 특히 항공모함은 차원이 다른 문제다. 섣불리 맡겼다가는 오히려 문제를 더 키울 수 있어. 한국은 정밀 기계는 잘 다룰지 몰라도 군용계형 함선은 무리일 것이다. 동석했던 다른 간부들도 차례차례 동조하며 회의는 순식간에 한국안 반대 분위기로 흘러갔다. 그것은 더 이상 합리적인 논의가 아니었다. 미해군 전체의 체면과 자존심이 걸린 문제였다. 제안을 했던 젊은 참모는 한 발 물러서 입을 다물었다. 그의 자료에는 HD현대중공업을 중심으로 한 한국의 최첨단 조선 기술, 3D 스캐닝과 자동 용접 시스템의 실적, 민간 선박 분야에서의 세계적인 평가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 압도적인 팩트는 누구의 마음에도 닿지 않았다. 마이클은 자료를 힐끗 쳐다보기만 하고는 잘라 말했다. 우리는 우리의 군함을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손으로 직접 고친다. 그것이 마땅히 있어야 할 모습이다. 그것은 그의 신념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였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작은 균열이 생겨나고 있었다. 숫자가 보여주는 명백한 한계, 현장의 처절한 비명, 멈춰버린 수리 계획. 그 모든 것이 마땅히 있어야 할 모습만으로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는 차가운 현실을 그의 눈앞에 들이밀고 있었다. 회의가 끝난 후 복도를 걷는 마이클의 귓가에 문득 아까 그 젊은 참모의 혼잣말이 들려왔다. 한국에게 맡길 수 없다고. 정말 그렇게 단언할 수 있는 걸까? 그 말은 너무나 조용했지만 마이클의 등 뒤에 비수처럼 날아와 깊숙이 박혔다. 몇 주가 흘렀지만 마이클에게 도착하는 보고는 하나같이 절망뿐이었다. 미국 내 주요 조선소들은 스케줄 단축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선언했다. 필요한 수리 공정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기존의 낡은 설비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다. 부품 조달은 계속 지연되고 인력은 부족하며 숙련공들은 계속해서 은퇴하는데 수리를 기다리는 함정들은 항구에 길게 줄을 선 채 정박해 있었다. 그 어느가 타나 작전 복귀의 가망이 보이지 않았다. 항대 전체의 가동률은 재앙 수준으로 떨어졌고 대외적인 억지력마저 흔들리기 시작했다. 결국 한계에 도달한 것은 마이클이 아니라 국방부였다. 그날 그의 사무실로 한 통의 명령서가 도착했다. 봉투를 뜯자 그 안에는 짧고 간결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차기 수리 함정은 대한민국에 위탁할 것. 순간 글자를 잘못 읽었나 의심했다. 하지만 몇 번을 다시 읽어도 그 지시는 명확했고 추호의 흔들림도 없는 단호한 명령이었다. 장난하는 건가? 마이클은 자신도 모르게 소리를 내뱉었다. 자부심 높은 미해군이 자국에서 정비하지 못하는 군함을 한때 원조를 해주던 나라 대한민국에 맡긴다. 그것은 마이클의 군인 인생 전체를 통틀어 가장 큰 굴욕이라고 할 수 있는 사건이었다. 상층부에서 걸려온 전화는 냉혹했다. 우리는 과정이 아니라 결과를 원한다. 더 이상의 논의는 없다. 잔이가 감독관으로서 한국으로 가죽에 저항의 여지는 조금도 없었다. 마이클은 곧바로 한국행 비행기 표를 발권받았고 작은 손가방 하나만을 든 채 워싱턴 DC를 떠났다. 공항에서 제복 차림에 그를 배웅하는 사람도 동행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다. 그 모습은 임무 수행이라기보다는 차라리 패배를 상징하는 듯했다. 기내에서 제공된 물컵을 손에 든 채 그는 몇 번이고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았다. 어쩔 수 없이 한국에 전부 떠넘긴 결과가 어떻게 될지 어디 한번 구경이나 해보자. 그 말은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향한 그 비아냥거림은 분함보다는 어딘지 모를 꽁허함을 담고 있었다. 그의 가슴속에서는 해군 기술에 대한 자부심과 스스로의 무력감이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었다. 현실이 이상을 압도해버리는 이 상황에 그는 아직 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명령에는 복종해야만 했다. 그것이 군인의 의무였다. 마이클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대한민국의 공항에 첫 발을 내디뎠다. 그가 도착한 곳은 울산광역시에 위치한 HD현대중공업 조선소. 다음에 수리될 이지스 구축함 밀리우스 함의 정비가 예정된 장소였다. 이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해주지. 저들이 뭘 할 수 있고 뭘 할 수 없는지를 굳게 움켜쥔 서류 파일을 옆구리에 낀 채 그는 무겁고 딱딱한 발걸음으로 마중 나온 차량에 올라탔다. 이렇게 미 해군 역사상 최초의 대한민국 수리 위탁이라는 전대미문의 프로젝트가 조용히 그 막을 올리고 있었다. 울산의 아침, 거대한 그림자가 조용히 항구로 다가오고 있었다. 미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 밀리우스. 짙은 회색으로 도색된 그 강철 선체가 대한민국의 HD현대중공업 울산 본공장 안벽으로 천천히 미끄러지듯 다가왔다. 그것은 미 해군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미국 본토 이외의 장소에서 대형 전투함의 본격적인 정비가 이루어지는 그야말로 이례적인 광경이었다. 항구 한쪽에는 한국의 정비사들이 말없이 줄을 맞춰 서 있었다. 작업복 깃을 바로 세우고 묵묵히 함정의 움직임을 지켜보는 모습은 어딘가 장엄한 의식처럼 보이기도 했다. 그 자리에 함께 있던 마이클은 팔짱을 낀 채 함정의 동선을 날카롭게 지켜보고 있었다. 질서정연하게 정비된 도크, 한치의 낭비도 없는 레일, 흔들림 없는 거대한 골리앗 크레인의 움직임. 주변 환경 설비가 완벽하게 갖춰진 모습에는 솔직히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 하지만 그래봤자 민간 설비일 뿐이다. 미국의 해군 공창과는 그 규모부터가 다르지. 그는 그렇게 마음속으로 되뇌며 자신 안의 서열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작업 첫날 함내에서 정비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마이클은 감독관으로서 사소한 부분 하나까지 놓치지 않으려 현장을 샅샅이 돌아다녔다. 파이프라인의 분해, 연료계통의 점검, 강판의 검사, 어느 것 하나 그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절차가 없었다. 하지만 위화감은 곧바로 나타났다. 정비사들은 마치 잘 짜인 대본을 완벽하게 외운 배우들처럼 최소한의 말만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지시를 내리는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누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서로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굳이 설명할 필요조차 없을 정도로 모든 움직임이 정확하게 맞물려 돌아가고 있었다. 마이클은 자신도 모르게 곁에 있던 한국 측 책임자에게 물었다. 왜 도면을 보지 않는 겁니까? 어디에도 종이 도면이 없지 않소? 그러자 돌아온 것은 지극히 간결한 대답이었다. 도면은 머릿속에 있습니다. 그 한마디에 마이클은 미간을 찌푸렸다. 도면을 암기하는 것 따위는 훈련 단계에서부터 시간 낭비라고 여겨지는 미 해군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눈앞의 압도적인 작업 효율을 보면 그들이 말하는 시간 낭비야말로 이 질서정연한 현장을 만드는 근원이라는 것이 명백했다. 작업을 지켜보던 마이클은 이내 할 말을 잃기 시작했다. 공구를 가져오고 다음 부품을 옮기고 모든 것이 물 흐르듯 유기적으로 연결되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완벽한 시스템이다. 그렇게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정비 라인의 일련의 흐름은 철저하게 계산되어 있었다. 저녁 노을이 비치기 시작할 무렵 마이클은 정비사들의 움직임이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지친 기색도 보이지 않고 잡담이나 웃음소리도 없이 묵묵하고 정확하게 자신들의 일을 해내는 모습, 위화감, 그것이 그가 처음으로 느낀 어쩌면 공포에 가까운 감정이었다. 아직 결과물이 나온 것도 아니고 납기도 한참 남았지만 이 말 없는 팀이 무언가 엄청난 일을 저지를 것만 같았다. 그런 예감이 마이클의 가슴을 조용히 흔들고 있었다. 이지스함 밀리우스의 정비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가운데 마이클은 다음 시찰지인 거제도로 향했다. 목적은 미 해군의 대형 강습 상륙함 뉴올리언스함의 수리 공정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전장 200m, 만재 배수량 2만 5천 톤에 달하는 이 거대한 함선은 미 해군의 핵심적인 수송 능력과 해상 작전 능력을 담당하는 거함이었다. 그 수리를 과연 한국의 조선소가 해낼 수 있을까? 마이클에게 그것은 의심과 불안이 뒤섞인 시찰이었다. 조선소에 도착한 마이클은 먼저 함선 전체를 둘러보았다. 하지만 그 거대함에 놀라지 않는 자신을 발견했다. 늘 보던 함선이었기 때문이다. 그보다 그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조선소 내부에서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한국의 정비팀이었다. 저렇게 많은 인원이 어떻게 저런 작업 흐름을 유지하는 거지 의문을 품은 채 함내로 들어선 마이클은 첫 번째 충격을 받게 된다. 작업자들은 부품 교체에 앞서 함선의 내부 구조를 3차원 레이저 스캐너로 정밀하게 측정하고 있었다. 벽과 배관, 장비의 치수가 실시간으로 화면에 옮겨졌고
불과 몇 분 만에 복잡한 단면의 정확한 데이터가 생성되었다. 이것이 스캔 결과입니다. 마이클이 받아본 것은 두께 밀리미터 단위로 측정된 강판의 내부 데이터였다. 그 정밀도는 수작업 측정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었고 오차는 불과 0.01mm 이내였다. 그 데이터는 즉시 가공 공장으로 전송되었고 완전 자동화된 공작 기계가 누차 없이 가공을 시작하고 있었다. 부품이 가공된 후 현장으로 반입되자 정비사들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위치에 그것을 설치했다. 용접, 고정, 결합, 일련의 작업이 막힘없이 진행되었고 재확인까지 포함해서 단 15분. 마이클은 무의식적으로 시계를 보았다. 미국이었다면 이 공정 하나에 반나절이 걸려도 이상하지 않았다. 게다가 도중에 치수가 맞지 않아 재작업을 하는 것이 당연한 일상이었다. 가공 실수가 제로라고? 이 짧은 시간에 마이클은 그 자리에 선 채 말을 잃었다. 마치 공산품을 찍어내는 라인 작업과 같은 효율. 하지만 함선은 하나하나가 다른 일품 위의 집합체이며 구조도 노후화 정도도 매번 다르다. 그런 정비 작업에 이런 정밀도와 속도를 실현하다니. 어째서 우리에겐 이게 없는 거지? 자신도 모르게 마음속으로 내뱉은 그 말은 충격과 분함이 뒤섞인 것이었다. 정비 현장을 둘러보는 동안 그를 더욱 놀라게 한 것은 작업자들의 자세였다. 누구 한 명 언성을 높이는 사람이 없었고 잡담 소리조차 거의 들리지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숨막히는 분위기도 아니었다. 서로에게 필요한 정보는 짧은 단어로 교환하고 각자의 움직임에 완벽하게 집중하고 있었다. 그곳에는 군대와도 같은 규율과 장인으로서의 자부심이 공존하고 있었다. 작업 중간 마이클은 한 노련한 정비 주임에게 질문을 던졌다. 이 정도의 정밀도와 속도를 어떻게 유지하는 겁니까? 그러자 주임은 웃음기 없는 얼굴로 조용히 대답했다. 배는 타는 사람의 목숨을 맞는 물건이니까요. 오차는 곧 죽음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오차가 나지 않도록 할 뿐입니다. 너무나 간결한 대답. 하지만 그 이면에 쌓여 올린 기술과 각오의 무게를 마이클은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바로 이날 그의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지기 시작했다. 자존심이라는 벽, 문화 차이에 대한 편견, 그리고 한국인들이 수리할 수 있을 리가 없다는 선입견. 그것들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무너져 내리는 것을 그는 더 이상 막을 수 없었다. 거제에서 울산으로 돌아온 다음 날 아침, 마이클은 정계 진척 회의에 출석했다. 이지스함 밀리우스의 수리 상황에 대해 한국 측 책임자가 담담하게 보고를 시작했다. 숫자들이 나열되고 공정표가 제시되고 그래프가 프로젝터에 비춰졌다. 그중 한 장의 슬라이드가 마이클의 눈을 크게 뜨게 만들었다. 진척률은 계획보다 29% 앞서고 있습니다. 현 시점의 예측으로는 전체 공정이 약 6개월 앞당겨져 완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회의실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마이클은 반사적으로 쏘아붙였다. 그건 현실적이지 않소. 6개월 단축이라니 말도 안 돼. 분명 무언가 공정을 건너뛴 거겠지. 책임자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즉각 대답했다. 각 공정의 내부 효율, 부자재 조달, 가공 공장의 가동률 모두가 예상보다 훨씬 안정적입니다. 건너뛴 공정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마이클은 믿을 수 없었다. 지금까지 그가 봐온 미국의 현장에서는 납기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벅찼고 오히려 늦어지는 것이 상식이었다. 6개월 단축이라니 도저히 믿기지 않는 환상처럼 들렸다. 그러나 그 의심은 현장으로 돌아간 순간 산산이 부서졌다. 항구에 도착하자 아침부터 이미 용접 작업이 한창이었고 정비팀은 벌써 두세 단계 앞선 공정을 진행하고 있었다. 배선 재설치, 엔진룸 재생, 통신기기 교체, 어느 공정 하나 빈틈없이 그리고 조용히 수행되고 있었다. 자재 반입 타이밍 또한 완벽했다. 필요한 부품은 반드시 하루 전에 도착해 건품과 보관이 완료된 후에야 작업에 투입되었다. 어디선가 혼란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엄청난 물량이었지만 그 어떤 혼란의 조짐도 보이지 않았다. 이 움직임에 어디에 기적이 숨어있는 거지 마이클은 의아했다. 특별하고 화려한 기술이나 기계가 보이는 것도 아니었다. 그저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지극히 담담하게 움직이고 있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깨닫기 시작했다. 기적으로 보이는 것의 정체는 바로 시스템이었다. 단돌이라고 불리는 철저한 사전 준비, 인력 배치, 교육, 연계, 수십 년에 걸쳐 쌓아온 루틴과 규율. 그것이 미군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효율을 가능하게 하고 있었던 것이다. 마이클은 미국의 현장을 떠올렸다. 현장마다 제각각인 절차,
베테랑이 없으면 돌아가지 않는 작업, 의사소통의 시간을 허비하는 매일, 그리고 술이 납기에 쫓겨 신경질적으로 변하는 현장의 분위기. 반면 지금 눈앞에 있는 것은 침묵 속에 흐르는 절대적인 리듬과 정밀함이었다. 그것이 확실하게 함선을 완성으로 이끌고 있었다. 그날 저녁 마이클은 암벽에 서서 석양에 물든 밀리우스의 선체를 올려다보았다. 몇 주 전 이곳에 도착했을 때만 해도 고철 덩어리 같았던 함선이 지금은 완전히 다른 배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이대로라면 저들은 정말로 해내고 말겠군. 그는 마침내 그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할 수 있을 리가 없다고 믿었던 상대가 자신의 선입견을 가볍게 뛰어넘는 순간 그 충격은 자존심을 부수는 대신 완전히 다른 가치관을 그의 마음에 깊이 새겨넣고 있었다. 몇 주간의 시차를 거치며 마이클의 표정은 조금씩 부드러워져 있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의 날카롭고 긴장된 분위기는 자취를 감추고 대신 무언가를 배우고 흡수하려는 진지한 눈빛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HD현대중공업의 담당자가 마이클을 회의실로 불렀다. 꼭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정중하게 안내받은 그곳에서 그는 또 다른 차원의 충격과 마주하게 된다. 대형 모니터에 비춰진 것은 선박 설계 및 관리 시스템, B2OS 디지털 트윈 오션 시스템이었다. 대한민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이 시스템은 함선의 설계부터 부품 배치, 연료 효율, 그리고 수리 공정의 최적화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하나로 통합 관리하는 것이었다. 스크린에는 밀리우스의 3차원 모델이 떠 있었고 그 단면 구조가 자유자재로 회전하며 확대, 축소되었다. 이 시스템은 모든 수리 및 개량 작업을 시뮬레이션할 수 있습니다. 연비 최적화에도 대응하며 연료 소비를 평균 15% 절감할 수 있습니다. 설명을 듣던 마이클은 몸을 앞으로 기울여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봤다. 뿐만 아니라 한 척당 약 15억 원의 비용 절감도 가능합니다. 담담하게 말하는 담당자의 말에 그의 표정이 굳어졌다. 15억이라고 그 숫자는 그가 지금까지 다뤄온 수리 예산을 아득히 뛰어넘는 액수였다. 미 해군의 예산은 거대하다. 하지만 그 대부분은 인건비, 훈련비, 그리고 비효율적인 수리 및 정비 비용으로 사라지고 있었다. 특히 연비 개선은 영원한 숙제였고 그것 하나만으로도 수천 명의 엔지니어들이 매년 머리를 싸매고 있었다. 그 해답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이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담당자는 말을 이었다. 설계 데이터는 수리 현장과 상시 연결되어 있어 현장에서는 종이 도면을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변경 사항도 실시간으로 반영됩니다. 그야말로 수리의 두뇌라고 부를 만한 시스템. 마이클은 말없이 모니터에 흐르는 데이터의 흐름을 계속해서 지켜보았다. 현장의 능숙함, 정비사들의 완벽한 연계, 단도리의 정확성. 그것들이 단순한 장인 기술이나 우연에 의한 것이 아니었음이 이 시스템을 통해 완벽하게 증명되고 있었다. 이건 우리 해군의 미래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자신도 모르게 입 밖으로 나온 그 말에 스스로도 놀랐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답이 나와 있었던 것이다. 부정하려 했던 한국의 기술, 그 원천이 바로 EDTOS에 있었다. 그리고 그 기술은 그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미 해군의 방식마저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회의실 창밖으로 보이는 항구에서는 조용히 작업이 계속되고 있었다. 밀리우스는 오늘도 확실하게 전진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두뇌, D2OS의 존재가 마이클의 가슴에 깊이 새겨지고 있었다. 벚꽃이 흩날리기 시작한 어느 봄날 아침, 항구에는 수리를 마친 이지스 구축한 밀리우스가 위용을 드러내고 있었다. 선체는 선명한 회색으로 제도색되었고 각 부품은 신품과 다름없는 정밀도로 정비되어 있었다. 항구의 창문은 맑게 닫혀 있었고 마치 한 척의 새로운 심장을 단 것처럼 늠름한 존재감을 뿜어내고 있었다. 그날 정비 완료를 축하하는 기념식이 열렸다. 함선 앞에 정렬한 한국의 정비사들, 그들의 작업복 가슴에는 회사 이름이 아니라 각자의 자부심이 새겨져 있는 듯했다. 단상에 선 미국 측 대표는 연설을 통해 이렇게 말했다. 대한민국의 조선 기술이 우리 함대의 전력을 지켜주었습니다. 이것은 기술의 승리이자 신뢰의 시작입니다. 그 말을 들으며 마이클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한국인들이 수리할 수 있을 리가 없지 한때 자신이 내뱉었던 그 말이 이제는 아득한 옛날 일처럼 느껴졌다. 식이 끝나자 마이클은 천천히 도열해 있던 정비사들에게 다가갔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눈을 보며 힘껏 악수를 나누면서 짧지만 진심이 담긴 말을 건넸다. 감사합니다. 그것은 형식적인 인사가 아니었다.
국가를 넘어 문화를 넘어 한 사람의 기술자로서 전하는 마음 깊은 곳에 감사였다. 마이클의 그 모습에 모두가 눈을 동그랗게 떴다. 한때 자존심으로 똘똘 뭉쳐있던 그 남자가 지금 이렇게 자연스럽게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 광경은 조용히 현장의 공기를 바꾸어 놓았다. 한국 측 책임자는 마이클에게 정중히 허리를 숙이며 말없이 이렇게 대답했다. 저희의 일은 누군가를 놀라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배를 그리고 타는 사람들을 무사히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그 말에 마이클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 사명이야말로 그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달랐던 것은 방식이 아니라 마음가짐이었다. 자부심이란 남들 위에 서기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생명을 지키겠다는 각오의 다른 이름이라는 것을 그는 처음으로 자신들이 아닌 다른 나라로부터 배운 것 같았다. 몇 주 후 워싱턴 D.C. 의회에 제출된 최신 보고서의 말미에는 한 줄의 문장이 추가되어 있었다. 대한민국의 협력 없이는 미 함대의 전력 유지는 불가능하다. 서명란에는 미 해군 정비계획 부장 마이클 E. 허드슨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의회에서 그가 보고서를 낭독하는 순간 장내에는 작은 술렁임이 일었다. 그토록 한국 해외론자로 알려졌던 남자가 한국의 기술을 이토록 극찬하다니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었다. 하지만 마이클의 마음속에는 확고한 신념이 있었다. 울산의 질서정연한 공정, 거제의 낭비 없는 작업, 그리고 DTOS의 혁신성. 그 모든 것이 미 해군이 잊고 있었던 현장의 자부심을 다시 일깨워 주었기 때문이다. 그는 기자들 앞에 서서 질문에 답했다. 우리는 오랫동안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 함대를 지탱해 왔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험을 통해 진정한 파트너가 무엇인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질문이 이어졌다. 한때 원조를 받던 한국에 이렇게까지 의존해도 괜찮은가 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만 마이클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다. 한때 우리가 도왔던 나라를 이제는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그것이야말로 기술과 성실함이 가져다주는 미래입니다. 그는 연단을 내려오면서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그 안에는 한국의 정비 책임자로부터 선물 받은 작은 거북선 모형이 있었다. 정성스럽게 오칠이 된 그 선물은 단순한 기념품이 아니었다. 불가능에 맞서 나라를 구한 불굴의 정신, 그리고 세계를 제패한 독창적인 기술력의 상징이었다. 신신이라는 한글 서예 족자도 함께였다. 믿음, 진심이 담긴 일과 국가를 초월한 신뢰, 미 해군이 자부심으로 여겨왔던 속도, 효율, 힘, 그 요소들의 신뢰라는 마지막 퍼즐이 더해졌을 때 비로소 세계 최강의 함대는 완성된다. 마이클은 이제 그것을 확신하고 있었다. 바다를 넘어 이어진 기술과 영혼, 그 조용한 공명이